첫 번째 정치 토픽. 강선우 욕설 녹취 곧 공개된다. 보좌진 대복수극 예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지금 막 방송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이 상황에서 이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쓴 건데 그 강선우 관련입니다. 장관의 임명이 안 됐는데 강선우 여가부서 업무 보고를 벌써 받았다. 이게 완전히 국민 우롱하는 거죠. 이게 이재명의 지침이 없었으면 못하는 겁니다. 강선우 걱정 마. 우리가 임명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그 전에 김민석도 그랬죠. 김민석도 이 지명이 그러니까는 그 임명이 되기 전에 벌써 업무 보고 받고 그렇게 했죠. 똑같이 강선우가 지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아직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여가부로부터 공식 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업무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난 주말 이후 대통령실이 임명수순을 밟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사실상 취임 준비에 들어갔다. 20일 대통령실의 장관 인선 관련 브리핑 이후부터 여가부 내 부서들로부터 각 부서들로부터 지금 보고를 듣고 있다. 당시 브리핑에서 그때 우상호 정무수석이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 강 후보자 임명으로 보면 되느냐 이 질문에 그렇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은 이재명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이다. 그래서 강선우가 장관이 이제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임명하는 거는 지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오늘 국회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시 설명을 드리죠. 이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을 두고 민주노총은 물론이고 민주당 안에서도 막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4명이 누구냐 하면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방위병 출신인데 이 복무 기간이 좀 이상하죠. 그런 의혹들. 그리고 건호월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어떤 소득과 관련한 불분명한 그런 내용도 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이 북한의 주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그리고 지금 강선우까지 4사람이 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 보고서는 이 인사청문법에 따르면은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가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 20일 내에 채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통령이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서 재송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열흘 이내 그러니까 재송보를 요청을 했는데 재송보가 안 되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그냥 임명을 해버리는 거죠. 국회에서 재송보 요청이 없어도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한번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은 열흘 이내의 기간을 줘서 다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그때까지 안 오면은 임명을 그냥 강행해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한 사례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열흘 이내에 재송부를 해달라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재명은 오늘 기준으로 재송부를 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냐? 24일까지입니다. 24일까지. 그러니까 모레까지죠. 자, 수요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열흘이 아니고 딱 이틀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틀 줘서 모레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될 리가 없죠. 강선우 같은 경우는 특히 될 리가 없으면은 금요일 날 25일 날 바로 임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정을 하고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뜻을 지금 밝혔다는 건데 지금 강선우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죠. 과거에
국회의원 하면서 2020년이면 이제 그 강선우가 처음 국회의원 됐을 텐데 7월이면 처음 이제 갓 임기를 시작을 했을 때죠. 그때 강선우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하는 고강도 처벌 규정이 들어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자, 지금 이 갑질 논란이 있는데 과거에 국회의원 처음 되고 나서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 그러니까 갑질을 하는 거죠. 그 처벌법 방지법을 냈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인은 그 보좌관들에게 그렇게 지독한 갑질을 하고 당시 이 문재인 정부 때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또 자기 민원 해결 안 해준다고 이 뭐 예산을 깎고 그런 갑질도 또 드러났죠. 그런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 처벌법을 발의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 법안이 이 언론에서 직장 내 괴롭힘 철퇴법이다. 이래서 막 그 집중적으로 조명을 했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강선우가 발의를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강선우가 지금 이렇게 갑질 의혹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 주변에서는 더 큰 게 터질 것이다. 이 강선우와 관련해서 그런 그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국회의원 그 보좌진들이 페이스북 같은데 그 익명 공간이죠. 페이스북 보좌진들의 익명 공간인 여의도 옆 대나무 숲 그 게시판에 여러 가지 갑질 의혹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왔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보좌진이 이 갑질보다 더 중요한 건 10분에 한 번씩 울리는 욕 문자, 고함으로 생긴 많은 보좌진의 정신과 치료 기록일 것 같아. 그러니까 뚜렷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은 강선우가 보좌진에게 그 10분에 한 번씩 이 욕설을 하는 문자 그리고 막 고함을 지르는 이런 통화 내용 때문에 많은 보좌진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뭐 이런 그 취지의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 주변에서는 그 보좌진이 그 전에 문자 메시지 같은 것도 막 공개가 됐죠. 그래서 아마 녹취록이 있을 것이다. 욕설 녹취록. 이것이 공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국회 주변에서 나돌고 있습니다. 이 녹취가 막바지에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 강선우가 지금 상황에서는 금요일 정책 임명이 될 것 같은데 그 무렵에 그 욕설 녹취가 터지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도 왜 이재명은 강선우를 그렇게 감싸 안을까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충성맹세를 본인에게 충성맹세를 하기 때문인데 특히 그때 뭐 이부자리를 이렇게 펴주는 이재명이 단식을 할 때 이부자리를 펴주는 짧은 영상이 지금 계속 화제가 되고 있죠. 그런 이제 충성심이 있다. 그런데 그 외에 또 하나 더 있을 것이다. 뭐냐? 김혜경 씨와 강선우가 각별한 관계가 아닌가. 자, 그런 그 시선들이 나오는 영상이 하나 지금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SNS상에. 그 영상을 잠시 보시죠. 자, 저 영상입니다. 저게 작년 8월 달에 강선우가 민주당 최고위원에 도전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 잠실 체조경기장인가 그런데 거기서 좀 뒷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김혜경 씨죠. 김혜경 씨가 계속 강선우를 위로를 합니다. 저렇게 장시간 위로를 하고 심지어 이 눈물도 닦아주고 자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굉장히 친숙해 보이죠. 굉장히 친숙해서 강선우를 내치지 못하고 결국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것이 이재명의 충성을 다하는 이부자리를 펴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전에 지금 보여드린 그 영상처럼 김혜경 씨와의 어떤 돈독한 친분 관계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분석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임명이 강행이 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것을 그냥 지금 강하게 이제 낙마를 시켜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이 결국은 그 자리에 앉히죠. 장관 자리에 앉히면은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에 오히려 덕이 됩니다. 덕이 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강선우를 이재명이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함으로 해서 이제 역풍이 불겠죠. 역풍이 부는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로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때 19%까지 국민의힘 지지율이 추락을 했는데 좀 반등 조짐을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선우 파동 이후에 리얼미터 조사에 의하면은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27.4%가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 게 27.4%가 나왔는데 지난주에 비해서 3.1%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잘한 게 없죠. 지난 일주일 동안. 잘한 게 없는데 3.1%포인트 정당 지지율이 상승을 했고 반면에 민주당은 무려 5.4%포인트가 하락한 50.8%를 보였죠. 그리고 이 조사에서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이재명의 지지율도 일주일 사이에 2%포인트 이상이 빠졌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 이재명의 인사 문제, 인사의 미숙함, 그리고 강선우 파동, 이런 것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강선우를 임명 강행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에 결과적으로 나쁠 게 없다. 왜냐하면은 워낙 반전의 기회는 많이 있죠. 사실 지금 오늘 이재명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의 재판이 이렇게 또 5개까지 다 중단이 됐는데도 이걸 대대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지르멸렬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분명히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또 만약에 법정에서 그렇게 이 판사들이 겁먹어 가지고 전부 다 재판 중단시키면은 그러면은 판사들도 강하게 비판을 하고 또 법정 밖에서라도 진실을 가리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무슨 박찬대가 이야기한 선거법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그래 하자 이렇게 나와서 그 사안에 대해서 일단 문제를 이슈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파이팅이 있어야 되고 또 대북 송금도 마찬가지죠. 민주당에서 특검하자고 하고 지금 허지부지 하고 있는데 그럼 특검하자고 같이 맞받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묻지 말고 법정에서는 땅에 묻어 버리려고 하지만은 그걸 끄집어내려는 그런 이슈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나마 지금 강선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주류든 또 비주류든 구주류든 아니면 송원석 비대위원장부터 한동훈, 안철수까지 전부 다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이 강선우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에서 강선우가 우파를 살린다는 물론 물음표를 달아서 그게 다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지금 논란거리들이 있는데 전한길 씨 입당 문제도 있고 다 있지만은 이런 강선우 문제가 국민의힘을 좀 뭉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거대한 댐도 작은 구멍 하나에 무너지게 돼 있다. 강선우 임명 강행은 불통정부라는 걸 자인하는 결과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좌파가 좀 분열을 하는 그것도 좀 반사 효과로 기대가 되는 것이죠. 지금 강선우를 임명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 의원들이 특히 보좌관 출신 의원들 김영진이나 이 보좌관 출신 의원들 윤호중 행안부 장관까지 그 다 보좌관 출신입니다. 본인들도 보좌관 출신들이 이렇게 강선우 임명에 막 반대를 하고 이 민주당 보좌관 협의회 회장단도 반대를 하고 했는데 다 뿌리치고 지금 임명을 하는 거죠. 이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분석이 많은데 이재명 부부와의 관계 때문에 다 뿌리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잠재적인 적군으로 만드는 거죠. 지금이야 위세가 등등하니까 뭐 민보협이 더 이상 저항을 못하고 민주당 그 국회 보좌관 출신 국회의원들도 그냥 이 뭉개져서 그냥 가고 뭐 이렇게 하지만 이게 지금 쌓이는 거죠. 쌓여서 나중에는 이재명이 위기에 빠질 때는 이 사람들이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사 프로그램 여러 가지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좌파 패널들 중에서 상당수 거의 뭐 대다수가 민주당 보좌관 출신들입니다. 보좌관 출신들. 그 보좌관 출신들이 지금 패널로 해서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죠. 이재명은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완전히 이 보좌관이라는 직업이 완전히 지금 망가졌습니다. 폄훼를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국회의원을 보좌해서 의정 활동을 돕고 뭐 거창하게 법안을 만들고 물론 그렇게 하는 그 역할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완전히 갑질을 당하는 국회의원이 마치 집사처럼 부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파리 목숨 언제든지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가련한 존재처럼 이렇게 인식이 비춰지게 됐습니다. 이번에 보좌진들이. 그런데 그렇게 비추도록 한 강선우를 이재명이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은 이게 속으로 지금 부글부글 하고 있죠. 이 좌파 패널들이나 보좌관 출신들이 상당수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그 민보협,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사람들이나 부글부글 끓고 있죠. 자, 이것이 나중에 지금도 좀 그런 조짐이 나타나는데 결국은 좌파 분열의 한 이 줄기가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참여연대, 그 이재명의 외곽 우군이죠. 참여연대. 그리고 특히 그 이재명 그 민노총은 사실상 이재명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센 그 조직력이 있는 그 단체죠. 그쪽에서도 강선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낙마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재명이 뭔가에 이렇게 걸려 있는 듯이 뭔가 채무가 있는 듯이 빚이 있는 듯이 강선우를 임명을 강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좌파가 찢어지는 그런 균열하는 그런 그 동력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선우 임명하면은 그래 지금 당장 오히려 땡큐다 그런 말도 국민의힘 안에서는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이것은 무슨 이유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이재명의 자책골이죠. 이 자책골로 이렇게 분위기가 약간 호전되는 여기에 기대면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전당대회 날짜도 잡혔고 하니까 하루속히 이 전열을 정비를 해야지 이것을 더욱더 자책골을 더욱더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은 이재명의 내란몰이 이런 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연결이 돼서 지금 균열되는 것, 좌파가 균열되는 것과 연결이 돼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 옵니다.